자, 오늘 여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어,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걸 좀 알아볼게. 이 주기함수라는 것을 왜 알아보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함수를 그려볼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주기가 뭔지 알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fx는 f에 뭐 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요렇게 되어져 있을 때는 x랑 x 더하기 a랑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주기가 a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f의 x가 f의 x 더하기 4랑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주기가 4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 실제 문제에서는 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거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x 대신에다가 x-2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f의 x-2는 f의 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지. 요것도 똑같은 뜻이야. 응? 얘도 주기가 4라는 뜻이고 얘도 주기가 4라는 뜻이라고.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너네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겠지. 내 말 이해돼? 요게 주기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사인 함수. y는 sin x.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인 함수야. 그 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자, 이게 y축이고, 이렇게 x축이라고 이렇게 그렸을 때, 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산처럼.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자, 여기까지가 파이, 파이 라디안. 몇 도? 180도. 자, 여기가 몇 도? 2파이. 2파이 몇 도? 360도.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요게 계속 똑같이 주기성을 가져. 계속 이렇게 주기성을 가진단 말이지. 내 말 이해됐지? 그럼 이 옆에도 똑같이 주기성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참, 눈에 띄게 딱 주기를 가지는 부분은 요런 모양이 계속 이제 주기성을 가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서 제일 높이 있는 이 최대값은 얼마냐? 1이고 제일 낮은 최소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단 말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사인 함수는 정의역은 정의역은 뭐다? 실수 전체야. 정의역이 뭡니까?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뭐냐? 치역은 y값이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만 움직이겠다는 거야. 이 안에서만. 맞죠? 주기는 얼마냐? 2파이 360도를 주기로 가지겠다.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지. 원점에 대한 대칭. 세 번째, 원점의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점의 대칭이라는 것은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와서 fx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게 원점 대칭의 함수의 표현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많이 나와.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x가 여기 있다고 봐봐.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그 값은 이거지, 그지? 그 값은 x를 집어넣은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기함수라고 해. 기함수. 알아도 기함수. 왜 기함수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기어 나왔잖아. 그래서 기함수야. 그지? 외웠네.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와서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함수? 원점 대칭. 이해됐죠? 자, 사인 함수는 그런 함수다. 자, 책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 주기는 2파이인 주기함수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한번 y는 코사인 x. 자, 이번에는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가 1이면 이렇게. 어? 계약했어? 근데 왔네? 대박, 잘했어. 빨리 앉아.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얼마냐면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2파이. 360도가 주기야. 여기까지가 주기야. 코사인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 그럼 역시 요만큼이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2파이 다음에 있는 것부터 또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지. 이 전에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는 정의역은 역시 어떻다? 실수 전체다. 치역은 역시 뭐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자, 주기는 똑같이 2파이가 주기다. 자, 마지막으로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의 나이였지만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딱 보니까 어디에 대한 대칭이니? 코사인 그래프는 y축에 대한 대칭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지?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지? 자, 우리가 y축에 대한 대칭의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아까 기함수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잖아 밖으로. 이건 우함수라 그러거든. 얘는 y축의 대칭인 애는 우함수라 그래. 그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사라져버려.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은 x를 집어넣은 값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사라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따라서 자, 지금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두 개를 배웠어. 자, 빠르게 정리할게. 자, 사인과 코사인은 처음부터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고,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주기가 2파이까지 가는 애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고, 주기는 2파이를 가지게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점 대칭인 건 뭐라고 부른다? 기함수라고 부른다. 그걸 함수로 표현할 땐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된다. 기함수. 알겠지? 자,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과 거의 유사한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고, 다만 그래프가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에 대한 대칭인 모습을 가지는 친구다. y축에 대한 대칭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함수라고 부른다. 우함수는 뭐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져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자, 얘가 지금 딱 보면, 이 사인 그래프를, 이 꼭대기가 여기 닿아버리면 얘랑 똑같지? 맞아?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얼마니? 2분의 파이야, 90도. 사곡대기가 여기가 180도니까 자 2분의 파이만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평행 이동 배웠잖아 우리 고1 수하 맨 마지막에서. 자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x하고 똑같다. 그래프가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이거 안 외워도 돼. 이건 나중에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다 이해됐지? 자, 다음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자, 이제 방학 때 하는 특강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끝낼 거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보내줄 거야. 알겠지?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만 수업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삼가함수까지 끝날 거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 다 듣고 서연이는 아마 앞부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좀 이따 올려놓으면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아마 요번 주말이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를 찍어 올릴 테니까 듣고 수원은 거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내신 대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젠트.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 자,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서로 되게 유사했지, 그지? 그래프가 비슷해서 평행 이동하면 서로 일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탄젠트는 완전히 다른 애야. 탄젠트는.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 그리고 얘는 막 땅으로 계속 내려가. 이런 모양이야. 자, 여기가 뭐냐면, 점근선이야. 점근선 우리 유리함수 배울 때 배웠지? 이 점근선이 몇 도냐면 2분의 파이, 90도야.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이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점근선이니까 안 닿겠지, 그지? 자, 여기가 몇 도냐면 파이, 180도야. 그럼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계속 똑같이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맞아? 여기도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강의 촬영할 때 방해금지 모드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놔가지고 지금 전화가 걸려가서 끊어져 버렸어, 중간에. 자, 다시. 자, 이렇게. 여기가 파이, 또 여기도 점근선, 자, 여기는 또 2파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주기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가 있지?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잖아.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요게 아니어야 돼. 점근선이 아니잖아, x값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있는 점근선 얼마야? 90도. 근데 그 점근선이 얼마마다 나타나니? 180도마다 나타나. 파이만큼. 그래서 플러스 n 파이. n이라는 것은 일반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써주는 거고, n이 0이면은 2분의 파이고, n이 1이면은 얘야.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x는 이것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됩니다. 됐지? 치역은 y는 실수 전체야. 그치?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잖아. 맞습니까? 자, 주기는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지만 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치? 파이마다 주기성을 가지고 탄젠트가 좀 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는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최대 최소가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얘 무슨 대칭이야? 원점에 대한 대칭이지? 아, 그거는 누구하고 똑같아? 사인하고 똑같네. 따라서 탄젠트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와서 탄젠트 x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왜? 기하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게 탄젠트고요. 요 탄젠트에서 좀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얘입니다. 얘. x는 이게 뭐라 그래서 점근선이라 그랬잖아. 정의역을 얘기할 때는 이것이 아닌 실수 전체지만 이 탄젠트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한테 구하라 라고 한다면 x는 2분의 파이, 처음 나타나는 게 2분의 파이고 얼마마다? 주기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뭐다? 점근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끝.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56페이지에 3번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다 비슷해. 먼저 사인 y는 a 곱하기 사인의 bx 더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막 숫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함수, 이 사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사인 앞에 있는 이 a가 뭐를 결정하느냐?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해요. 어? 아까 우리가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배웠을 때 여기 앞에가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 맞지? 자, 얘는 a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a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이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d 플러스 d가 있지. 이 플러스 d는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고. 내 말 이해돼? 따라서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절대값의 a 더하기 d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지?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마이너스 절대값의 a 더하기 d 이게 최소값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주기를 결정을 할 건데 원래 사인의 주기가 얼마니?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잖아. 요 x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나눠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를 좀 바꿔보면 y는 a에다가 사인에다가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d 이렇게 있는 거니까 원래 y는 a에 사인의 bx라는 그래프를 요런 그래프를 요 그래프는 뭡니까? 최대값이 요거고 최소값이 이거고 주기가 이거인 얘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저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책을 보면 1번. 자, 3번에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나오죠. 거기 1번 봐봐. y는 a sin bx, a cosine bx 이렇게 나올 때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밑에 거는 이제 평행이동한 거. 아까 선생님이 한 게 그거지, 그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알아듣겠나요? 자, 탄젠트는 조금 달라. 탄젠트는 왜 좀 다를까? 탄젠트는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지? 탄젠트는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a에 탄젠트 bx라는 게 있다고 보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탄젠트는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a가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이 b가 뭘 결정한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주기를 결정한다.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만데? 파이거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그럼 이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b 이렇게 붙여서 주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점근선. 자, 봐봐. 탄젠트가 아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됐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였지, 그지? 맞지? 그 주기의 딱 중간에 뭐가 있었니? 점근선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야? 주기의 절반. 따라서 주기의 절반.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점근선이고 그 아이가 얼마마다 한 번씩 등장하니? 주기마다 한 번씩 등장하지. 따라서 주기, 절대값 b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주기마다 점근선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책에는 여기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위에 나오네요. 점근선의 방정식 탄젠트에서 나오지. 자, 그 다음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알아도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요거 표현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점근선의 최초의 점근선은 언제 등장한다? 주기의 절반에서 등장한다. 주기의 절반에서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한 번씩 등장한다. 주기마다 한 번씩 등장한다. 점근선이. 따라서 주기에다가 n을 곱해서 더해주게 된다.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이 책에는 조금 틀린 건 아닌데 애매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자, 4번. 절대값의 기호가 포함된 삼가함수의 주기의 최대 최소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아, 파이야. 잘못 썼어. 자,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먼저 y는 절대값에 a의 sin bx 이런 게 있다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 사인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가 얼마야? a. a가 양수라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주기가 얼마니? b분의 2파이. 따라서 주기는 b분의 2파이. 자,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됐지? 그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의 밑에 있는 거를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최대값 얼마? A. 최소값 얼마? 0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주기가 원래는 주기가 b분의 2파이였잖아. 여기. 근데 지금 이게 접어 올리니까 주기가 이걸로 바뀌었지? 이거의 절반으로 주기가 바뀌었단 말이야. b분의 파이로. 선생님 말 이해돼? 절대값을 붙이면 이런 성질이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해볼까? y는 a에다가 사인에 절대값 x가 있다. 여기다가 b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의 x. x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놨다. x의 절대값을 붙이면 어디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니? y축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의 절대값을 붙여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양수만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양수만 그리면. 물론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b분의 2파이가 될 거지만 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애가 절대값이 x에 붙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을 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게 된다.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얘는 주기성이 있어 없어? 없지? 주기성이 끊어져 버렸어. 그지? y에 대한 대칭을 해버리는 바람에 주기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개념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1번. 그림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y는 절대값 sin x와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 지금 방금 우리 한 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책에 나와 있네. 확인하고 2번 코사인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것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비교할 수 있는데 코사인은 원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이 붙거나 안 붙으나 똑같다 그래프가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코사인은 원래 y축 대칭이잖아. 자 탄젠트 그래프 절대값을 붙이면은 이렇게 뒤집어 올라오는데 마치 2차 함수가 연속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뒤집어 올라온다 그지?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붙으면 양수 부분만 남겨놓고 거기를 y축에 대한 대칭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희한한 모양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어, 필수예제를 보면은 필수예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 봐봐. 필수예제 1번에 2번.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건데 그냥 그대로 적응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얘는 있잖아. 2번에 있는 애를 보면 y는 사인에 x-4분의 파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잖아. 그제? 그러면 너네들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전 단계 원래 형태가 뭐였는지를 항상 생각해. 응? 원래 형태가 뭐야? 평행이동 안 했으면 그냥 y는 sin x잖아. 그지? 이거 그릴 줄 알잖아. 걔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겨?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 되는 거야. 45도만큼. 그러면 봐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이것만 그릴게.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90도였잖아. 그럼 45도는 대충 거기에 중간 정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걸 그리라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다가 표시만 해주면 돼. 여기다 뭐라고 표시해? 4분의 파이. 출발점이 4분의 파이다라는 것만 표시하면 돼요. 나머지 주기도 똑같고 뭐. 그치?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연습해보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수예제 2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강의를 후닥닥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것보다 너네들이 또 직접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또 이게 사실 도움이 되잖아.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강의는 오늘 끝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조금 늘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줄게. 다른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자. 조금 길어지더라도. 얼마 안 남았긴 하지만 양이. 서둘러서 끝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y는 마이너스 2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원형을 생각하라 그랬어. 원래의 형태. 자,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 수하의 도형에 이동해서 배웠듯이 이 앞에 마이너스는 결국 어디에 마이너스 붙은 거나 마찬가지야. y에 마이너스 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그럼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x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 원래의 단계는 y는 2 코사인의 x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야. 방법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먼저 코사인을 그립니다. 2, 그러면 최대값이, 아이씨, 사인을 그리고 있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야. 얘가 뭐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었단 말이지. 내 말 이해돼요, 여기?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한 건데, 자, 봐봐. 코사인은 여기 가운데가 딱 얼마니?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지 여기 만나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리고 요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내 말 이해돼?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거야. 이 파란 것만 깔끔하게 그릴 필요 없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도 상관없어. 색깔 있는 펜 있잖아. 그지? 사용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2번. 2번 해볼게요. 2번. 필수 예제 4번에 2번. y는 3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각각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 그려볼게. 자, 여기 보세요. 항상 내가 뭘 생각하라 그랬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원래 상태를 생각하라. 원함수를. 근데 얘는 지금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건 아니니까 대칭이동을 하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해보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로 묶어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3에다가 코사인에 2분의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맞지?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파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고 원래 원형이 뭐냐? y는 3의 코사인에 2분의 x가 원형이라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0. 코사인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이제 주기를 결정해야 되겠지? 2분의 1이 있네.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얼마? 2파이. 근데 x의 계수가 얼마니? 2분의 1이지.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야? 4파이가 되겠다. 그러므로 주기는 얼마다? 4파이. 그럼 얘는 가운데가 2파이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2파이만큼 여기로 옮긴다는 거야. 이렇게 옮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위로 얼마만큼? 1만큼 올라가래. 이 빨간색이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 최대값은 얼마? 4.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직접 너희들이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 이건 하고 넘어가야지. 두 번 정도 더 하자. 선생님 2번 정도 더 찍어서 올릴게. 서둘러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필수 예제 5번. 필수 예제 5번을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5번. y는 2분의 1에 사인에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쳐진다. 이걸 구하라. 이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x 대신에 x-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2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하면 될 거다. 그렇지 않네요. 필수제 6번 볼게요. 자, fx가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x 플러스 b가 있더라.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가 파이래요. 그 다음에 f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게 2래. 그리고 a도 양수, p도 양수래. 이랬을 때 미지수를 다 구하라는 거야. a, b, p를 구하라 이 얘기거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봅시다. a가 양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a가 양수니까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아, 여기? 최대값은 a 더하기 b잖아. 최소값은 이거다. 됐죠? 자, 주기는 누가 결정해? x의 개수가 결정한다. 원래 주기는 코사인이니까 원래 주기가 얼마니? 2파인데 x의 개수가 p가 오잖아, 그지?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주기를 따지는 거야. 주기가 음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파이라고 했으니까 p가 얼마야? 아, p가 2가 되겠다, 그지? p 양수라 그랬지? 그럼 너가 2야.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f의 3분의 파이가 2라 그랬으니까 x에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봐요. f의 3분의 파이는 a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b다. 얘는 얼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따라서 얘는 2분의 1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그게 얼마다? 2다.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하면 a, b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인 거야. 직접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문제입니다. 자, 옆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예제 7번은요. 16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주기가 얼마니? 주기를 어떻게 따져?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까지 따지면 되잖아.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 따라서 주기가 얼마야, 얘는? 파이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야? 1이지? 최소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지? 그런데 얘가 지금 이게 평행이동해서 지금 이렇게 최대 최소값이 이렇지. 원래는 최대 최소가 절대값이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원형은 얼마였겠어? 2랑 마이너스 2였겠지?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얘는. 내 말 이해돼요? 따라서 D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D. 이해돼?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A 값이 2였다는 거야. A가 양수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주기가 또 파이가 됐으니까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인데 B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고. 알겠지? 더 이상 안 할게요. 필수예제 8번과 9번은 지금까지 계속했던 절대값이 나와 있는 모양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15분 동안
선생님이 같이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싹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세요. 다 못 풀어도 되니까 일단 개념을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진도 나갈게. 자, 어느 정도 연습을 해봤어요? 자, 책에 지금은 이제 어디를 펴냐면 169페이지에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을 볼 건데, 어, 막 공식처럼 막 나와 있지. 그거 보면. 그제? 169페이지도 그렇고, 170페이지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막 다 공식으로 외워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바로 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71페이지에 보면 171페이지 펴봐. 거기 보면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각의 변환 방법을 요거대로 변환하게 되면 돼요. 뭘 변환하냐면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에서 어, 알고 있는 특수각들 있잖아. 근데 그 특수각이 아닌 각들, 예를 들어서 뭐 사인 120도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12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주기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형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번.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 자, 사인 2n 파이 플러스 x는 사인 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게 뭐냐면 사인이 주기가 360도 2파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만큼 넘어가도 똑같이 사인 x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밑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그치?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봐. 사인 마이너스 x. 자, 사인은 어디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지?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은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는 우함수지. 탄젠트 x는 역시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된다는 얘기. 어? 크게 뭐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여기도 다 통해. 자,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자,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90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알파라고 할까? 알파 2분의 파이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위에 거는 60분법으로 표현한 방법이고 아래 거는 라디안으로 표현한 방법이야. 자, 여기에서의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n이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뀌어. 역수로 바뀌어. 뭐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 n이 홀수라면 이렇게 바뀐다고. 일단 나중에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는 신경 쓰지 마. 요거는 나중에 몇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느냐를 따질 때 이용할 거니까 쓰지 말고, 여기에 알파나 여기에 세타는 둘 다 예각으로 간주할 거야. 예각으로 간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예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미지수로 나와 있다면.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라면 예각인지 둔각인지 우리가 눈에 딱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미지수로 각이 더하거나 빼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예각으로 간주하게 될 거야. 이 예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경의 위치를 결정할 때 적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볼게. 잘 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는 것은,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1이지?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1은 홀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x만 그대로 써줄 거야. 이렇게. 이게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x만 써줄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90도, 2분의 파이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까지 왔어. x를 내가 뭐라고 간주하라고? 예각으로 간주하라고. 그러니까 이 x는 이렇게 있겠지? 더 이상 못 넘어간다고. 따라서 동경은 몇 사분면에 위치합니까? 2사분면에 위치하죠? 그지? 2사분면에서 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래서 플러스. 이 코사인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얼싸안고는 원래 걸로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책 봐봐. 1번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코사인 x라는 얘기야. 이제 내 말 다 이해되니?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와 요 각도는 전부 다 뭐를 몇 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하게 된다. 자, 밑에 2번도 볼게.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 자, 얘도 여기 2번이야. 이것도 보면, 자, 봐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지? 그리고 홀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x만 써준다고. 마이너스 x 써주면 안 돼. 됐지? 자, 이거 몇 사분면? 1사분면. 왜? x는 예각이니까.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 양수. 그래서 2번이 됐다는 거야. 내가 이해돼요? 이렇게 하겠다고. 다 마찬가지. 하기 싫다. 너네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알아들었어?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나머지 뭐 뒤에 줄줄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너희들 한번 읽어보려면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싶으면 안 읽어봐도 돼. 자, 필수 예제 10번. 필수 예제 10번 볼게. 자, 여기에서 더 많이 안 할게. 오늘 여기 딱 네 문제만 선생님이 풀어보고 끝낼 거야. 자, 봅니다. 필수 예제 10번. 자,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탄젠트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플러스 사인 2분의 9파이의 값을 구하세요. 이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 볼 건데, 잘 봐봐. 4분의 5파이. 탄젠트에다가 4분의 5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맞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다. 맞아? 짝수네. 짝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홀수가 바뀐다고. 따라서 짝수는 그냥 그대로 탄젠트, 그리고 4분의 파이만 써주게 된다. 얘는 예각으로 나와 있네. 예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예각이지. 자,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결정한다? 동경의 위치를 결정할 거야. 자, 파이만큼 갖고, 그지? 4분의 파이만큼 더 가겠다, 이거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렇게 가는 거는 음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양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 3 사분면. 얼싸, 안고. 탄젠트만 양수네. 탄젠트 플러스 4분의 파이는 45도, 탄젠트 45도는 1이다. 하나 구했고요. 뒤에 코사인 보자. 코사인. 자, 이거 3분의 16파이. 뭘로 바꿀까? 3, 5, 15?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3, 5, 15. 그럼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 선생님 나는 3, 6, 18 하고 싶은데? 3, 6, 18해도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6파이 하면은 3, 6, 18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3분의 2파이 해야 되잖아. 이게 또 90도가 넘어가니까 좀 계산 또 한 번 또 바꿔줘야 되니까 번거롭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야. 자, 얘 봐봐. 이렇게 변형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네? 원래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짝수나 홀수는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만 짝홀수를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범위까지도 여기서 확장을 시켜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10은 짝수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코사인. 자,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 그러지, 내가 전혀. 3분의 파이만 따라오라고. 여기까지 됐어? 이 마이너스는 언제 쓸 건데? 동경의 위치를 결정할 때 쓸 거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5파이는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360도 두 번 돌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만큼 도니까 여기까지 왔네. 거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몇 사분면? 2사분면. 4분면만 결정하면 돼. 왜 결정해? 부호 결정하려고. 사인만 양수지? 코사인은 음수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3분의 파이 몇 도?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재밌다? 이거 하다 보면. 꼭 마치 퍼즐 푸는 것처럼. 자, 사인 2분의 9파이 한번 보면, 사인에 248?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됐지? 4파이? 이게 뭐야, 이거? 2분의 파이 곱하기 8이지? 8이잖아, 그지? 짝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사인 그대로 따라오고, 2분의 파이 따라오면 되겠네. 됐지? 자, 이거 몇 사분면이니? 4파이는 360도 두 바퀴 돈 거니까 그대로 원점에서 2분의 파이니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냥 이거 죽이니까 없애도 되지. 그지? 사인 주기가 2파이잖아. 사인 주기 360도 2파이. 2파이 두 번 돌아가니까 없애도 되잖아. 그냥 얘랑 똑같은 거네 그냥. 그치? 얘는 왜 그게 안 돼? 이 축 위에 있을 때는 몇 사분면인지를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사인 90도 얼마니? 1이지. 그렇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오, 좋아. 그래서 1이란 말이지. 이해됐지? 오, 이거 다 듣고 있네. 듣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자, 필수예제 11번. 자,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해볼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푸는 것만 보면은 다 그냥 적용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탄젠트 제곱이라고 있지? 어? 여기 보면은 탄젠트 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제곱이 있지? 이 제곱은 있잖아. 원래는 이 전체에 대한 제곱이야. 이 전체에 대한 제곱. 근데 삼각함수는 그 제곱을 여기다 쓰기로 약속을 했어. 알겠어? 왜냐면 이 전체에다 쓰면 이 각도를 제곱하는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탄젠트 전체를 제곱하는 건 여기다가 쓰기로 했어.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곱이 되어져 있는 아이는 우리가 맨날 변형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 있잖아.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 얼싸안고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다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그치? 그럼 얘는 파이야?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네? 짝수니까 탄젠트 바뀌지 않고 그냥 탄젠트 세타인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4분면 안 따져줘도 된다고. 내 말 이해되지? 너네들이 직접 해봐. 너희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필수예제 12번 볼게요. 자, 사인 제곱 1. 자, 사인 제곱 1이랑 사인 제곱 2랑 사인 제곱 3이랑 사인 제곱 90이랑 뭐 이런 애가 있었어. 자, 사인 90도 얼마니? 아까 1이었지, 그지? 1을 제곱하니까 얘는 1이네. 자, 그러면 요 바로 전에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 사인 89도가 있었겠지. 그지? 자, 봐봐. 사인 89는 이렇게 되지. 90도에서 홀수를 곱했네. 홀수는 사인 바뀌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제곱이니까 부호 따질 필요 없지. 코사인 1의 제곱하고 89의 제곱하고 똑같네. 근데 코사인 1이랑 얘랑 만나면 얼마야? 1이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잖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인 88도 코사인 2의 제곱으로 바뀌어서 얘랑 만나면 1이 될 것이고 87의 제곱은 얘랑 만나면 1이 될 것이고 해서 조합을 해서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맞습니까? 자, 필수예제 1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있잖아. 조금 여력이 있는 애들은 연습 문제까지 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확인 체크까지만이라도 좀 연습을 하도록 하시고, 요거, 오늘 했던 삼각함수의 그래프랑, 요 90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요거 변형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할게요. 시작!